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조선의 진짜 영토를 사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국사교과서에 고조선 영토는 하북성 동쪽 산동성과 그 동부 해안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류 사학계는 이후 국사교과서의 윤영성, 만주와 한반도까지만 고조선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 영토를 축소시켰습니다. 한국의 주류 사학계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면 주류 사학계가 주장하는 고조선 영토가 사료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지 문헌 사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죽석인년의 순임금 유우시 25년에 식신이 조정에 와서 활과 화살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 동이열전서에도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망시키자 숙신이 와서 도라살과 화살촉을 바쳤다. 고 기록해 식신 대신 숙신이라고 했습니다. 사기 오제봉기 우순조에는 북쪽으로 산융,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를 위무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관중이 편찬한 관자규도 78조의 발, 조선의 문필을 이용하는 것이 한방책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의 발, 식신이라고 했고 관자에는 발, 조선이라고 했으므로 식신, 숙신, 조선이 모두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 사서인 흠정만주원유고 부족 숙신조에서도 여진은 본래 주신 주리진인데 숙신, 식신, 직신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가 언급한 숙신의 위치는 현재의 만주 지역을 말하는데 위의 죽석인년과 사기 오제봉기에서 기록한 숙신의 위치와는 다릅니다. 이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만주에 남아있던 고조선의 일부 유민이 그 옛 이름을 변함없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영토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째, 고조선이 북경을 포함한 하북성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사기 사마상여 열전에 제나라 동쪽은 대해가 접하고 중량 옆으로 숙신국과 이웃했으며 오른쪽으로 탕국과 경계를 하고 있다. 고 한 기록에서 숙신, 즉 고조선은 제나라 왼쪽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산동 반도 북부에 있었는데 숙신이 산동과 멀지 않은 곳, 즉 하북성 동남 및 하남성까지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북성 보정시 일대로 연나라 진계에게 영토를 빼앗기기 전에 고조선 초기 영토와 유사하고 숙신이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보정시에 있었던 기록은 이전 동영산인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인 4가지 이유에서도 나왔지만 진계가 고조선 땅을 빼앗고 설치한 상곡, 어양, 우북평, 요동, 요서, 오군의 위치가 북경시에서 남쪽 보정시까지였던 것과 일치합니다. 한치윤이 해동역사에서 인용한 모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모시의 커다란 저 한성은 연의 백성들이 쌓은 것이다. 왕께서 한우에게 퇴와 맥을 다스리게 했다. 중략 왕응민이 말하길 지금의 탁군 방성현에 한우성이 있다. 고 했다. 중략 9년지에 방성의 옛성이 탁주 고안현 남쪽 17리 되는 곳에 있는데 본디연의 옛 도읍이다. 라고 했다. 라고 나옵니다. 탁군 방성현은 북경 서남쪽의 보정시 부근입니다. 한성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고조선의 강역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이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인들은 고조선을 한, 예, 혹은 맥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고조선이 개봉 인근에 있었던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기 공자세가에 공자가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진나라의 궁궐에 도라살을 맞은 매가 떨어져 죽었는데 공자는 그때 숙신의 화살이라고 한 기록이 나옵니다. 진나라는 중국 개봉시에 있었고 화살을 맞은 매가 멀리 날 수 없기 때문에 숙신은 또한 진나라와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개봉시는 현 중국 하남성의 낙양 동쪽에 있었으니 사기 사마상여 열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숙신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조선이 산동을 포함한 중국 동남부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이는 9종족이 있는데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를 말하며 공자가 구이에서 살고 싶다고 한 곳이 여기다.
옛날 요 임금이 희중을 우위에 살도록 명하고 양곡이라 했는데 그곳은 대체로 해가 돋는 곳이다. 중략 은나라가 쇠약해지자 동의가 점차 강성해져 드디어 회수와 대산으로 나뉘어 이동해 중토까지 와서 살았다. 중략 서희가 참남되게 왕을 칭하면서 구위를 거느리고 주나라의 종시를 쳐서 서쪽으로 황하의 상류까지 다다랐다. 모광서기전 976년 922년은 서희의 세력이 강해지자 이를 두려워해 동방 제후를 나눠 서나라의 언왕에게 다스리게 했다. 중략 초나라의 문왕서기전 690년 675년이 대병을 일으켜 서국을 멸망시켰다. 언왕이 어질고 권력을 싫어해 그 백성으로 싸우지 못해서 패했다. 북쪽으로 팽성 무언현 동산 아래로 도주했는데 따라간 백성이 10,000명이나 되었다. 이로써 그 산의 이름을 서산이라 했다. 여왕 서기전 871년 841년이 무도하자 회의가 공격해 들어왔다. 중략 진나라가 육국을 합병한 후 회수와 사수의 일을 모두 나눠 민호로 삼았다. 고 했습니다. 내이는 청주 동쪽 산동 반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백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6세기 초 양나라에서 기록한 양직공도에 백제가 옛날 레이 마안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주나라 초기의 기록에 등장하는데 회수에 있던 동이족입니다. 서융은 서희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수는 산동성 남쪽 서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지도에 위치시키면 우이와 내이가 산동에 위치했고 그 남쪽에 서희가 있고 또 그 남쪽에 회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나라 모광 때의 서나라 언왕이 약 300년 후인 초나라 문왕 때도 그대로 언왕인 것으로 보아 언왕이라는 호칭이 특정왕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서나라의 왕은 모두 언왕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진의 장화 232년 300년가 지은 박물지의 서언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서나라 언왕의 기록에서 말하길 서나라의 궁녀가 임신해 알을 낳았는데 왕은 상서롭지 않다고 여겨 물가에다 버렸다. 홀로 외롭게 살던 여인에게 곡창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가 있었는데 물가에서 사냥하다가 그 알을 얻어 입에 물고 동쪽으로 돌아갔다. 그 여인이 기이함이 있어서 그 알을 따뜻하게 해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중략 서나라의 임금으로 삼았다. 고 했는데 이 내용은 알에서 시조가 나오는 우리 민족의 난생 설화와 동일합니다.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는 모두 왕들이 알에서 태어났고 서원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하북성 보정시와 윤영성 대릉하 등지에서 언왕의 명문을 발견하곤 언이 연나라라고 주장하나 중국 사서 어디에도 연나라를 언나라로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보정시와 대릉하 지역은 옛 고조선 영토였으니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언왕이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나라의 언왕과 명문에서 나온 언왕의 글자를 보면 한자 사전에 언과 언이 동일한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즉 둘은 똑같은 글자로 언이란 글자는 평소 잘 사용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언왕이라는 명문이 옛 고조선의 영토에서 발견되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난생 설화까지 가진 존재이니 고조선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한서의 우이, 서희, 내이, 회의를 동이열전에 넣은 이유는 당시 한나라 사람들은 이들이 동이족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공추지 4권의 요 임금 때 우이가 현재 산동성인 등주, 청주에 있었는데 조선의 땅이었다. 요가 희중에게 명예 우위에 거주토록 했는데 바로 양곡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공추지는 청나라 때 학자인 호위의 지리서인데 산동성이 조선의 땅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수경주와 한서 지리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수경주 권 10탁청장수의 청장수는 장무현 고성. 서쪽을 지나면 옛날 예읍이다. 이 기록은 장무현에 우리 민족의 주 구성원인 예족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장무현은 한서 지리지에 그 위치가 나옵니다. 한서 지리지 기주 발해군조의 발해군은 고제한 고조 유방가 설치했다. 낙양에서 북쪽으로 1600리 떨어져 있다. 중량 남피현, 고성현, 중하편, 부양현, 동광현, 장무현, 양신현, 수현이 있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해 명칭이 나오는데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 내륙 발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발해군 장무현의 위치가 황하 남쪽의 산동 남부 지역으로 창주시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명도전이 발굴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인이 고조선의 형성 주체인데 고조선의 화폐인 명도전이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 효무제 본기에 효무광 원년서기전 156년에 예주를 경략했다. 집회에서 여순이 말하길 예주는 동이이다. 세근은 예주는 옛 예맥국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주 위치는 황하 중류 이남과 회수, 이북 사이로 현재 안희성과 하남성 일대에 해당되는데 서주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이곳에도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기 진본기에는 서원왕이 언씨 성을 가진 서나라 왕이라고 했지만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서주가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왕의 건국설화가 우리 민족의 건국설화와 동일하고 언왕 명문이 고조선 옛 영토인 보정시와 대릉하에도 나타나며 서주가 있었던 예주가 옛 예맥족이라고 했으니 서원왕이 고조선의 일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동역사 세기맥조에서는 모시의 노희공이 서태까지 차지해 바닷가까지 이르렀도다. 회의 오랑캐와 만맥의 족속까지 모두 따르도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희공은 노나라의 군주로 서기전 7세기 인물입니다. 노나라는 산동에 위치했고 회는 회수이므로 노나라가 남쪽의 회의를 압박했고 맥이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주를 예맥국이라 했으니 이렇게 보면 한 맥은 동이의 옛 땅과 거의 동일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바로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후한서 동이열전 왕제에 이르길 동방을 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란 근본이다. 이는 어지러서 생명을 좋아하는데 만물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산출되는 것과 같다. 고로 천성이 유순해 도로서 제어하기 쉽고 군자국이 있고 불사국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한서가 이를 근본이며 만물의 뿌리라고 한 것은 동이가 중국 문화의 근원임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고대의 한국과 중국 북부 및 동부 지역은 그 원류가 동이족임은 분명하니 동일한 혈연관계를 형성한 것은 당연합니다. 현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한국과 중국, 동북부의 친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조선 영토는 고대 동이족의 무대였던 한반도와 만주는 물론이고 북경과 하북성, 산서성과 하남성 동부지역,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 등을 포함한 중국 동부 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조선이 토착 세력과 융화되어 중국 동남부와 산동 지역을 먼저 잃었고 이후 진계가 북경과 하북성 일대를 차지하면서 고조선 영토가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